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말을 앞두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맞아요. 정말 쌀쌀하더라고요. 내일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주말 계획 있으시면 옷 정말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영하 3.7도요? 네, 낮 최고 기온도 2.3도 정도라서요. 뭐 종일 춥다고 봐야죠. 이야, 정말 본격적인 겨울 날씨네요. 자, 그럼 이 추운 날씨 속에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어떤 파문부터 우리 경제, 또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까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네. 핵심은 자신의 보좌관이 관련된 1억 원 수수 사실을 당 지도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문제의 당사자인 김기용시 의원 후보에 공천을 주장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이요? 네. 갑자기 새 후보를 어떻게 찾느냐 뭐 이러면서 김시 의원이 여성이고 점수가 가장 높다 이런 점을 내세웠다고 해요. 그동안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과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그렇죠. 회의 기록이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확 불거졌죠. 아, 기록이 나왔군요. 네. 특히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전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 의원에게 돈 돌려주고 후보 자격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정작 중요한 공천 결정 회의에는 집안일을 핑계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거 책임의 피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개인 비위를 넘어서서 당 지도부 전체 책임론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관련 의원들 사퇴하고 특검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진보당 역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른 소식도 있죠. 이해훈 의원의 그 폭언, 갑질 의혹 이것도 계속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요. 네, 그 부분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주식시장 출발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정말 대단했죠. 새해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4,300선을 돌파했습니다. 4,300선이요? 네, 특히 반도체 대표주들이 동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시지표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자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고환율 때문에 해외여행 풍속도까지 바뀌고 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게 정말 체감이 크죠. 환율 부담 때문에 중국처럼 환율이 좀 덜 오른 국가로 여행객이 확 몰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국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보다 한 800원가량 더 비싸고요. 하와이에서는 외식 대신에 직접 장을 봐서 숙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이른바 짠내 여행. 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짠내 여행. 참, 그 외에 또 참고할 만한 경제 지표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올해 상반기 건설업 임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4%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일당이 27만 9,988원, 거의 28만 원에 가깝게 조사가 됐고요. 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를 내놨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한 게 있어요. 바로 재무 안정과 효율, 그리고 초격차 기술 확보와 도전 정신.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해외로 넓혀보죠. 방금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죠. 실리콘밸리 금융 성공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실패에 투자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실패에 투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창업 초기 한 2, 3년은 아예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가능성이 있는지만 보고 투자하는 거죠. 아하. 이런 문화 덕분에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 넘는 비상장 기업 수가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105개나 된다고 합니다. 8배요?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결국은 더 큰 성공을 낳는 거군요. 네. 자, 이제 국내 정책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네, 국내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네요. 교통이나 기후 관련 정책 변화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2차관이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 이걸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이끌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기후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좀 크게 바꿀 계획입니다. 기존의 공급 의무화 제도 RPS에서 입찰제로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에요. 아, 입찰제? 네. 그럼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주는 보조금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IT 기술 소식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AI는 우리 생활과 산업 곳곳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철도 안전 분야에도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핵심 과제로 AI와 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예방형 안전관리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식으로 철도 안전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아, 이제는 사고를 예측해서 막는 시대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 분야 소식입니다. 네,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기 정책을 두고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서울시가 과거에 나눔카라는 공유 차량 사업이 있었어요. 이걸 위해서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일방적으로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럼 그때 충전기 설치했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시 보조금을 받고 충전기를 설치했던 카시어링 업체들은요, 이제 그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상에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에너지 분야의 좀 더 큰 그림도 한번 보죠. 수출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가 1,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와, 이런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사실 막대한 전력 소비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요. AI가 불러온 전력 기자재 수요 급증, 이걸 이른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슈퍼사이클이요? 네, 반면에 국내 태양광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국산화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호만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부터 신기록을 세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이면, 그리고 AI와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산업과 정책의 모습까지 짚어봤네요. 오늘 다른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AI 기반의 철도 안전, 7천억 달러 수출 달성,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같은 아주 거창하고 멋진 목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고전하는 국내 산업의 고민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목표와 복잡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목표와 현실의 간극. 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만한 아주 좋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